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항모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다면 자기 파멸의 덫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만한 자는 필히 네메시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슬라이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입니다. 오만한 자 중에 한 명이 프랑스죠. 지금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 프랑스 대사관 남아있는 거 이것도 싫다. 그래서 뭐 오일 찌꺼기, 자동차 오일 갈면, 엔진 오일 갈면 찌꺼기가 나오죠. 그거를 이 대사관에 집어던지고 그럽니다. 부르키나파소 내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이 장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궁에 가까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이 화를 내고 가서 이 엔진 오일 찌꺼기를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은 왜 이토록 미국과 프랑스에 화가 나 있을까? 이 북쪽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을 해칩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군대를 이제 추가적으로 증강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더 테러리스트가 들끓는 겁니다.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영토를 더 많이 이제 점령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나 미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를 훈련시켰는가? 바로 미국과 프랑스입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군, 미군은 지금 축출 직전입니다만 조만간에 축출될 겁니다. 프랑스군은 다 쫓겨갔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다른 지역에 가서 부르키나파소 인접국에 가서 이 테러리스트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키나파소 국민들은 프랑스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이제 추가적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르세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는 리튬 광산 이권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 이 리튬 프로젝트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볼리비아 정부는 이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이 볼리비아는 리튬 가공 공장을 볼리비아 내에 이제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볼리비아 리튬에 눈독을 들이는 나라들은 이제 리튬을 그냥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볼리비아 내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가공 공장을 만들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볼리비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어떤 이 리튬 이권과 관련된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치르노가 헤즈볼라에 대해서 좀 칭찬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제 아이시스나 그리고 이스라엘군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남부 이제 골란 고원 그리고 레바논 남부 지역 이쪽에서 이제 치고받고 하고 있죠. 이 헤즈볼라가 보호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일까요? 원시 기독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포교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시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시 기독교의 유산은 지금 시리아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루라 그리고 이 사이드나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 바로 옆입니다. 이곳에 이 원시 기독교가 있습니다. 시리아 전체는 한 7% 정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교도 전사들이 이들 기독교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교도는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그런 종교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굉장히 공격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 근거를 둔 와하비즘이죠. 알카에다 그리고 무슬림 브라더스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자, 이들 테러리스트, 아이시스 테러리스트, 자, 시리아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해치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자, 이 기독교인을 보호해 주었던 전사들, 시리아 정규군들, 그리고 헤즈볼라 전사들입니다. 이 시리아 내의 기독교인들은 아사드 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가 한창 이제 만행을 부릴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의 아이시스 게릴라들이 이렇게 덮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리아 정복은 한 400여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시리아 내전 초기입니다. 아이시스가 이제 서구,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애들이 준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하고 힘이 아주 셀 때입니다. 이때, 자, 이 시리아 정규군이 400여 명이 갔는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조리 죽게 됩니다. 이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사드 정권은
기독교인들에게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서구 언론 뒤지면 다 나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다루었죠. 그래서 슬픈 7원호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유산, 가장 오래된 것, 이것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켜주는 자가 바로 헤즈볼라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시리아 정교군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신의 군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의 군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헤즈볼라는 분명히 시리아 내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체 워로드도 이제 똑같이 지정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에스토니아 대통령 출신의 유럽 외교위원장이죠. 제가 카자라 했는데 이 발음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카야 칼라스라고 합니다. 이 카야 칼라스. 그런데 부친은 유명한 이제 소비에트 시절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증조부는 아주 지독한 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나와서 소비에트 시절에 박해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시절의 이 광경,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딸입니다. 어이구 뭐 젊었을 때는 이뻤네요.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야 칼라스는 러시아를 향해서 막 마구지저대는 치와와로 이렇게 이제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 트럼프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깨단이란 친구입니다. 그는 최소한 전쟁광은 아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이들은 이제 미국의 적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명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그런 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과 접촉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네오콘들의 다른 음모가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를 노리지 않는다. 뭐 이란은 포텐셜이 풍부한 나라다. 그리고 이란이 단지 핵을 갖지 않기를 원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바이든 정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트럼프도 미국보다 국력이 한참 약한 이 이란에 대해서 이런 이제 우회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딱 가가지고 야 한국의 친구는 아랍에미레이트야. 그런데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친구라면서 그럼 그 이란 놈 그놈은 한국의 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코미디 이거는 철저한 무지와 무식의 소산입니다. 이 뭐 과거에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좀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치인 조지 갤로웨이가 피어스 모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냐. 영국인 피어스 모건 다 통칭한 겁니다. 당신들은 말이야 당신들의 자식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냐. 자 지금 쿠피안스크를 예를 듭니다. 쿠피안스크는 1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뭐 독일이 와서 점령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 땅이었다가 또 우크라이나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죠. 그런데 쿠피안스크가 어디에 소속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영국인인 당신 피어스 모건 아들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냐 이렇게 이제 받아칩니다. 그런데 피어스 모건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싸우지 않을 거냐,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지는 갑니까? 안 갔죠. 영국인들 안 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물론 용병은 갔습니다만. 그런데 조지 갤로웨이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니들의 민주주의는 가면극이야. 뭐 거짓말 코미디라는 겁니다. 맞죠? 조지 갤로웨이가 맞는 말을 했죠. 미국과 영국이 대외 정책용으로 이제 떠도는 민주주의. 이것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제국주의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sak스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미국의 기업인입니다. 뭐 투자가이기도 합니다. 데이빗 sak스는 뭐 TV나 이런 데 출연해서 뭐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냅니다. 기업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데이빗 sak스는 용감하게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죠.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집권을 원하는 이익 집단이다. 나라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정부의 정당이다. 무슨 뜻인가 하니 미국이란 정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자리가 있죠. 이것을 가져와서 나눠 먹는 그런 이권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익 집단은
정부의 돈, 예산과 그리고 권력, 공권력을 할당해서 쓰는 것,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공화국을 약탈하려는 이익 집단이다. 공화당도 다르진 않습니다만 미국 민주당이 좀 더 심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이제 번드르르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되어야지 민주주의가 이제 지켜진다. 이딴 소리를 떠드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바이든은 항상 그의 뒤에 숨어있던 배후의 이권 세력이 있습니다. 이 이권 세력의 대변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퍼핏입니다. 그 자체로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미국을 어떤 나쁜 곳에서 구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바이든 뒤에는 거대한 이익 집단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데이빗 삭스는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오만했죠. 자, 이 중동전에서 여러 번 이겼습니다.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아랍인들은 50%가 문맹입니다. 나머지 글을 읽는 사람도 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매뉴얼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만해졌습니다. 휴브리스, 오만함에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오만해지면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가? 야, 임마, 내 상대할 놈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제 네메시스를 부른다는 겁니다. 어떤 천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오만한 자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숨은 실력자들, 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당에서 결국 오만한 자는 깨갱하고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네메시스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몰락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 본성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필연성입니다. 이런 필연적인 운명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면한 겁니다. 너무나 오만했다는 겁니다. 오만은 결국은 네메시스를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이 후티와 이라크 지금 양방에서 날라옵니다. 위에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남쪽의 후티,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하마스 이들이 계속 로켓포를 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만약 어떤 상대든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병참, 어떤 전쟁 물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구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 병참망이 무너지게 된다. 이때는 어떤 한 달 동안 심하게 싸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상대로 싸울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는 어떤 전력이라는 게 있으면 매우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는 어설프지만은 매우 깊이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얇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후티, 이라크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나라는 이런 형태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국가가 제대로 이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서 이렇게 붕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이 미국의 이제 MQ-1C 그레이 이글을 격추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대공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런 루머가 들려왔습니다. 이 MQ-1C는 요격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격했다고 합니다. 그레이 이글은 7천에서 8천만 불 정도 되는 한 1,000억 원 정도 되죠. 이 정도로 비싼 좋은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비교한 짤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올해입니다. 2024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0만 명이 이스라엘 내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32만 명이 레바논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이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오히려 레바논이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상태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레바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레바논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고 레바논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선의 양상을 바꾸는 데는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헤즈볼라의 어떤 이 전력 이것이 상당히 깊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사입니다. 2005년도에 1억 불짜리 작은 이제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첨단 항공모함을 격침시켰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입니다.
2005년에 대서양에서 이제 미국과 나토 소속 해군이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합니다. 스웨덴의 디젤 잠수함 전기 모터를 돌리죠. HSMS 거틀랜드 이런 잠수함이 있는데 이것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 올해 여러 발을 쏘아서 맞췄다고 합니다. 림팩 훈련 때 한국 잠수함도 작은 이제 이 디젤 잠수함이 뭐 이 항모를 맞췄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2005년에 이미 항모는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모의 취약성, 항모의 시대는 조만간에 저물고 그리고 잠수함의 중요성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후티가 이 홍해에서 이제 아이젠하워를 한 대 때렸다 이런 루머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실이 아닌가. 왜냐하면 후티가 그 이야기를 발표하자마자 바로 아이젠하워는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서 방황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 본토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미국 항모는 3척에서 4척분. 조선일보가 어제 갑자기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때문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11척이 있지만 3분의 1 원칙 때문이다. 3분의 1 원칙 없습니다. 미국은 원래 7, 8척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 예산 그리고 어떤 항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군수 물자가 필요하죠. 이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3척에서 4척만 이렇게 운영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해군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현실도 모르고 미국 항공모함 11척이 와서 푸틴을 박살낼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과거 이제 댓글에 많이 봤습니다.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 배치됐던 아이젠하워 드디어 홍해 해역을 떠나고 그리고 지중해 그리스 크레타 섬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 기지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티가 때린 것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에서 아이젠하워 함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프리덤 엣지를 위해서 우리나라 부산을 방문한 시어더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호가 홍해로 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가 가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요. 그 한 달 동안은 홍해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항모는 없습니다. 물론 지중해 홍해에 미국 구축함 수척이 있지만은 이제 민간 선박 보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한 3일 걸러 이제 하루꼴로 이렇게 민간 선박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 11척의 핵추진 항모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임무 수행 중인 항모의 수는 3, 4척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번 지중해 동쪽에 제랄드 포드가 왔을 때 인력 부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출기 고장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항모 전단의 전력도 이렇게 취약한 상태라는 거죠. 항모 15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모 15척이 있어야지 중국의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 이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개 항모 전단을 추가하는데 무려 37조 원이 든다는 거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운용하는 것은 한 3척에서 4척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에게 항모 격침은 극적인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한 어떤 레드라인, 뭐 자신만의 어떤 테리토리얼한 그런 이제 이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미국 항모가 지나가고 이러면 뭐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발끈발끈하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 항모가 무력하다. 이때는 더 이상 이것이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 항모 전단이 힘을 쓸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항모는 depth, 깊이가 얕은 군사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을 언급할 때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항모는 depth, 깊이가 얕은 군사력이다. 반면 현재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인 러시아 지상군은 매우 깊은 depth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전시물자, 무기, 군수 자원, 배후의 생산시설의 상시 가동을 가능케 하는 자원, 병력의 수와 질, 모든 것에 서구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고 있다. 2022년 특수군사작전 직전 우크라이나군은 8년간의 미국과 나토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서 매우 깊은 뎁스를 가진 지상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 지상군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뎁스를 가지고 있는 군대 이것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겁니다. 러시아가 더 깊은 뎁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전력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집단이 어디인가? 자, 이것이 미국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 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지 못할 뿐, 만약 진짜 공격이 시작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는 대단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이 뻥 뚫린 사막입니다. 거기 사막에 섬처럼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미군 기지가 딱 들어서 있는 거죠. 자, 바깥에서 뭐 드론이나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거를 쏘면은 그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대단히 취약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뭐 한국이나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역, 적대적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중동 지역 기지와 마찬가지로 항모는 매우 얕은 깊이의 전력을 가진 일종의 전진부대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만약 전면전을 하게 된다, 1주, 2주 안에 전력이 바닥나고 또 해상 보급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됩니다. 후퇴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 항모 전단의 현실입니다. 진짜 전쟁을 위한 전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종의 오만함에 취해서 그동안 항모 전단이나 해외 주둔기지 이런 것을 배치를 하고 세계에 겁을 줘왔습니다. 자, 미국의 오만함.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네메시스를 부른 겁니다. 그 대표적인 네메시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어떻게 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을까? 지난 한 3, 40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이스라엘 폭격도 그렇고 과거 이제 이라크 내에 있는 알 아사드 미 공군기지입니다. 여기를 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사일을 정교하게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크게 깨달은 겁니다. 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놈들은 이 계룡산에 들어가서 이제 10년, 20년 수련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만함에 취해서 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계룡산에 들어가서 이제 무수를 20, 30년 연마를 한 겁니다. 적을 때리기에 적합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던 거죠. 그게 효과를 발휘한 곳이 바로 이 헤즈볼라, 그리고 밑에 이제 후티 이들입니다. 이들이 쏜 정밀 유도 무기가 정확하게 미국의 자원, 군사 자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자원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이 유브리스가 네메시스를 부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 뒤에는 또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은 계속 이란과 러시아의 중요한 부품들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뭔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이 제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이 풍부한 자원, 에너지, 이것을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것을 공급받고 또 거기한테 대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이란 이들에 연결된 어떤 네트워크, 군수 산업, 이것은 매우 깊은 깊이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서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 가장 필요한 군수 물자를 제대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얇은 전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미국과 서유럽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윌슈라베 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500 프로메테우스인가요? 이것을 크림반도에 배치한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탄도미사일, 원래는 이 전략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요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려 한 600km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경으로. 이때 흑해 전역,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뜨는 공군기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죠. 드네프르강 이것을 다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S-500이 오는가? 이것은 혹시나 모를 이제 이 부카레스트, 루마니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만약에 F-16이 이륙하게 된다. 이것을 조기에 요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제 포세이돈 초계기를 이용해서 투하한 어떤 소나가 있죠. 중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것을 중국 해군이 그냥 건져왔다고 합니다. 건져와서 이렇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 강습 상륙함을 보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강습 상륙함이 가서 바로 이렇게 뭐 헤즈볼라를 공격한다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주변 지역에 미국 시민권자 뭐 구출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은 공식적으로
헤즈볼라를 상대로 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군수 지원은 계속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와주기를 바랍니다만 미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갔다가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어떤 안 그래도 흔들리는 군사적 패권 이것이 수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미어샤이머 교수도 사실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필사적으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의 교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우디와의 협상, 페트로 달력 관련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로우전 관련돼서는 계속 이 전쟁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자 지구 사태는 미국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우전은 미국이 계획했던 겁니다. 여전히 이제 러시아를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니까 이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선 때까지 넘겨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에게 해결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 소개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죠. 이때 보면 마지막에 이 미국의 지휘부들, 여기에는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세계를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세계가 이제 핵전쟁으로 멸망하게 되면은 자, 지하에서 일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을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이 다 없어지면 그때 나와서 문명을 재건하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상당히 황당한 결론인데 그런데 이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미국 정치인과 군인들을 이제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냥 이 몰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미국은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실권자인지 이것도 이제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로우전에서 하는지 그리고 가자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전형적으로 이 오만한 자의 속성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만하기 때문에 판단도 할 수 없고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최고야. 자, 그런데 이런 오만함이 결국은 네메시스를 부르는 거죠. 네메시스는 만들어집니다. 강한 자가 나와서 우리를 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하기 때문에 자, 어떤 적이 있습니다. 적은 그동안 숨어서 계룡산에서 무술을 닦든 아니면은 우리를 찌르기 위해서 우리를 연구합니다. 미국의 약점, 허점 이런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깊은 상처를 안고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만한 제국의 몰락 과정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